국가를 통째로 옮길 수 있는 미친 수송력의 함정, 천주국의 리버티 수송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도 불가능한 미친 공업 능력을 보여주는 수송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부터 매번 강조했지만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급인데요. 보급의 중요성은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대두되는 사안입니다. 고대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도 병사를 어떻게 먹일 것인지에 대해 열심히 논하고 있을 정도이죠. 역사 속에서도 보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을 진행하며 무려 100만의 군사를 일으켰을 때 100만 명의 보급을 위해 200만 명을 동원했다는 기록도 있죠. 또 프랑스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 당시 보급 문제로 결국 패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때도 역시나 보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처음 발발했을 때 미국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미국은 그저 호그 아일랜더라는 대형 수송선으로 전장에 무기와 식량을 수송하며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었죠. 이때 미국은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되었고 동시에 유례없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것이죠. 이렇듯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큰 이득을 보고 있었기에 굳이 참전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공격에 미국의 수송선들이 많은 피해를 보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참전을 결정했죠. 전쟁은 미국의 참전으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는데요. 미국은 엄청난 공업 능력으로 협상국을 미친 듯이 지원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하튼 미국은 1차 대전에서 호그 아일랜더로 많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종전 후에도 유사시를 대비한 새로운 대형 수송선들을 개발했는데요. 수송 가능 물량은 7,800톤 정도에 이 배를 100척 정도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엄청난 규모이죠. 그렇게 1936년 미국은 EC2SC1이라는 대형 수송선을 50척이나 발주하며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단 개발에 착수하긴 했는데 당시 전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요. 슬슬 자원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던 즈음 유럽에서 엄청난 전쟁이 발발합니다. 바로 1939년에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이죠. 미국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수송선들을 더 생산하기 위해 모든 공장을 가동합니다.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수송선이 필요했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1차 대전처럼 물자를 팔거나 지원하려면 수송선이 최대한 많아야 했죠. 전쟁 전에 계획했던 50척은 무슨 1939년에는 100척, 1940년에는 200척을 추가로 발주하게 됩니다. 이 대형 선박들을 대량으로 찍어낼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산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중립을 고수하면서 돈이나 벌 생각이었는데 잠자는 미국의 쿼터를 제대로 건드리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죠. 이때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제 보급을 위한 수송선인 EC2SC1을 100척 단위가 아닌 1000척 단위로 뽑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름도 새롭게 붙여주는데 바로 자유라는 뜻의 리버티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를 적에게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리버티급 수송선은 이제 연합국을 지원하기 위해 보급품을 잔뜩 싣고 출항했습니다. 리버티는 미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광고라도 하듯이 유럽과 아시아로 끝없는 보급 물자를 쏟아냈죠. 주축국은 미국의 기술력이나 양질의 무기들도 두려웠지만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보급이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리버티는 미국의 보급 능력을 상징하는 함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리버티 수송선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34.57m이며 만재배 수량은 무려 14,245톤에 이릅니다. 승조원은 41명이 탑승하며 최고 속도는 11.5노트로 약 시속 21km입니다. 항속거리는 37,000km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터로 가려면 모두 큰 바다를 건너야만 했는데요. 전선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면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 보급을 운송할 수 있었겠지만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선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보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보급의 어려움도 훨씬 커집니다.
그렇다고 보급에 실패하면 병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꼴이죠. 미국은 절대로 소중한 병사들이 먼 타지에서 고립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바다 위로 기차를 보내자는 엉뚱한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이 이것을 실제로 해냅니다. 차량이나 전차도 아니고 함정을, 그것도 소형 항공모함급으로 커다란 함정을 전쟁이 진행되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710척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모든 배를 대서양에 쭉 띄워두면 마치 기차가 바다 위를 다니는 것처럼 물자들이 쉬지 않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수준이죠. 이것은 냉전 시대의 소련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미친 물량입니다. 이런 물량을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생산해냈는데 단순 계산하면 이틀에 3척씩 뽑아낸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이것이 재현 가능할지 의문일 만큼 경이로운 생산량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리버티급은 실제로 한 척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길이가 134m에 만재배수량 14,245톤의 엄청나게 큰 선박을 겨우 24일 만에 건조까지 완료했습니다. 특히 리버티급 수송선 중 하나인 로버트 피어리호의 경우에는 단 4일 만에 완성하는 기적을 보여줬죠. 이런 미친 생산을 가능하게 한 것은 건조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리버티급은 대량 생산에 효과적인 포드주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포드주의란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했던 방식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혁명을 불러일으킨 생산 기법인데요. 자동차에나 쓸 수 있었던 이런 방식을 리버티급과 같은 대형 함정에 적용했으니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함정을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함정 건조 방식은 하나의 배를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다음 것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리버티는 조선소가 하나의 거대한 통조림 공장처럼 말 그대로 배를 찍어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함정의 설계 자체도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정의 곡선 부위를 최대한 직선으로 설계해서 철판 가공의 효율을 높였고 규격화된 부품을 바로 용접하는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무려 18개의 조선소에서 동시에 건조를 진행했습니다. 리버티는 한 척당 11,000톤가량의 물자를 옮길 수 있는데 2,700척 이상 생산되었으니 한 번씩만 움직여도 무려 3천만 톤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 많은 배들이 수십 번씩 물자를 날랐기 때문에 실제로 운반한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죠. 이 정도면 보급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국가를 옮겼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국에 어마어마한 군수품을 제공해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무기 대여법도 리버티급 수송선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죠. 미국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버티급 수송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조선업계의 장인들이 아닌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이 포함된 비전문가였는데요. 이런 비전문가들이 5년간 2,700척을 생산했다는 것은 철저한 생산 시스템과 설비, 고도의 직무 교육이 뒷받침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전문가들이 투입된 데다 공정 기간도 짧다 보니 불량도 많았습니다. 용접 불량 등으로 선체에 금이 가는 일은 비일비재했으며 심지어 운항 중에 선체가 반으로 갈라지는 상황도 종종 생겼죠. 아무래도 선박의 완성도보단 물량을 중요시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고 이 정도 손해는 미국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된 리버티급 수송선은 미국의 전선 후방에서 끊임없이 병력과 물자를 수송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후방으로 다니긴 했지만 피해도 많이 입었는데요. 대형 수송선이다 보니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게다가 장착된 무장도 없어서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죠. 전선에서 활약하던 미 육군보다 리버티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막심한 피해가 지속되자 후기 개량형에는 무장도 달아보고 전함의 호위도 받아봤지만 독일의 유보트에게서 수송선을 지켜내는 것은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량 공세에 더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한 척을 부수면 10척을 만들어서 더 투입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때의 물량 공세는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수준입니다. 리버티급 수송함은 선체의 결함이나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인의 위치에서 보급을 착실하게 수행하며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 미국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준 리버티급 수송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